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어동 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국어 어플인 하이한국사 오늘의 문제 1월 19일자 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가나 헌법이 제정된 시기 사이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또 오랜만에 현대사 문제 나왔는데 이 문제 진짜 좋은 문제예요. 제가 오늘 문제도 좀 미리 검토해봤는데 오늘 문제는 진짜 이거 하나만 잘 건져도 여러분들이 진짜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문제의 경우에는 헌법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헌법 유형 솔직히 이런 비슷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헌법마다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외우는 건데 여러분들이 각 헌법의 포인트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대통령은 이 헌법 당시에 3번 재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가의 그 헌법의 경우에는 3선 개헌, 다른 말로 하면은 6차 개헌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먼저 포인트 잡으셔야 되고, 솔직히 가보다 나가 압도적으로 진짜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자, 나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그런 기구가 있고 임기는 6년인데 지금 뭔가 재임에 대한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집권할 수 있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준 얘는 7차 개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유시헌법이고요. 근데 보통 이런 가나 시기 사이 역사적 사실은 가해 사건을 계기로 선지의 사건이 발생하든지 선지의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흐름을 다루는데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거거든요. 뭐냐면 이 두 헌법 다 모두 박정희 정부 시기의 개헌인데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제 좀 통일 업무를 조금 잘 하기 위해 가지고 남북조절위원회 만들고 조금 그런 목적으로서의 헌법 기관인 통일주체 국민회의도 만들었는데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계기로 약간 그 통일을 위한 명분으로서 이 유신헌법 만들면서 북한에서 사회주의헌법, 남한에서 유신헌법 만들면서 나름대로 자신들 정권의 독재를 위한 그런 식으로 좀 악용된 게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유신헌법 만들어진 이유는 7.14 남북 공동성명을 계기로 명분상으로는 이 통일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도 좀 새롭게 바뀔 필요가 있다는 명분을 제시하면서 이 개헌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유신헌법이 나왔다. 그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2번 가, 다를 이러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전형적인 환국 유형의 환국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각 그 황국마다 관련된 인물을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경신왕국 경우에는 허적, 이런 인물들, 허적이나 윤유 같은 인물들이 희생되었고 당시에 남인이 먼저 집권했어요. 남인 아니야, 서인이야. 서인이 먼저 집권했었고 이 송시열 경우에는 노론 서인의 영수다 보니까 이 송시열이 날아가면서 남인이 좀 집권했었고, 갑술왕국 경우에 조금 포인트가 독특한데 뭐냐면 송시열은 이미 이때 죽었지만 송시열의 명예를 회복해 주는 동시에 여기에 플러스로 기존에 쫓겨났었던, 그러니까 숙종의 바람둥이여가지고 장희빈을 이렇게 들어들이다가 이때 당시 이르러가지고 사실 인현왕후 너무 그립다 하면서 다시 보내줬었거든요. 그래서 인현왕후의 복이,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다시 보시면은 일단 가의 경우에는 허적이 나왔죠.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한국 유형은 틀린다면은 그 각 한국 관련된 인물을 모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허적 나왔으니까 경신왕국. 자, 나의 경우에는 포인트가 지금 보시면은, 자, 옛날 안에 다시 저희가 돌려보낸다 했었죠. 그래서 왕비가 복위하고서 다시 장희빈의 그 지위는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 왕비 돌아왔으니까 닌 떨어져 하면서 이런 인현왕후 복위 이런 거 나오면 갑술왕국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다의 경우에는 송시열이 경종을 벌써 세자로 찝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냐 훈수 두다가 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랑 관련된 내용은 기사왕국이다. 그래서 송시열 날라간 거는 어 기사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가 해가지고 가다나 2번을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이 유형만 공략해도 한국 유형이 바로 없기 때문에 꼭 외워두세요. 3번 가, 마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통합사 유형이거든요. 그냥 설명 없이 바로 들어갈게요. 1번 단군 숭배사상 통해서 민족의식을 높인 거는 개신교가 아니라 대종교고요.
의민단을 조직한 것. 자, 대종교는 중광단이라는 군사 조직을 만들었고 의민단이라는 군사 조직을 만든 건 천주교입니다. 3번 간척 사업을 진행하고 세생화 운동을 펼쳤다. 자, 원불교는 박준빈이 만든 종교인데 뭐 땅 개간이라던가 뭐 허례의식 폐지하고 약간 자신의 진짜 생활 같은 걸 개선하기 위한 운동 같은 걸 주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불교 정답이고 배제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한 거는 미국인 선교사인 아펜젤러예요. 그래서 얘는 관련이 없고 어린이날 제정하고 소녀운동을 추진한 것 얘는 천도교 소년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내에서 낚시를 건 포인트들을 잘 이해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거 하나만 공략하면은 일제감정 시기의 종교 키워드로 뭐가 나올 수 있는지 다 외울 수 있죠. 여기는 선지 다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4번 다음 선언 발표될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 자,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기출로는 다 한 번 나왔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대동단결 선언이 1917년인 걸 알아야 솔직히 이 문제 풀 수 있는데 이 대동단결 선언이란 거는 여기 지문 그대로 상하이에서 당시에 진짜 메이저급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발표한 선언이거든요. 이 선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 대동단결 선언에는 뭔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체가 될 수 있는 뭔가 임시정부는 이렇게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그런 내용 같은 거를 조금 나름대로 미리 틀 같은 거를 나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대동단결 선언을 계기로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전에 나름대로의 그 배경 같은 걸 다룬 선언문이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내용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대동단결 선언의 의미로서. 그래서 그걸 잘 파악했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오늘 마지막 문제인 5번 각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거는 흥선대원군의 업종 유형을 다룰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외에도 이거 교육기관 자체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를 어떻게 빈칸 두냐에 따라서 여기를 빈칸을 뚫으면 교육기관이 되고 여기를 빈칸 뚫고 여기를 채웠다면은 흥선대원군의 업종 유형 낼 수 있거든요. 자,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여러 가지를 많이 없앴었는데 만동묘 폐지도 있고 비변사 폐지도 있는데 자,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유생들을 내쫓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걸 포인트 잡았어야 되는데 당시에 그 여기랑 관련된 교육기관인 자 제가 애초에 이 문제는 문제에서 여기 사라진 거는 교육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헤이픈선이 사라진 거는 비변사가 될 수 있고 만동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서원이 되나요? 여기 있잖아요. 포인트가 여기에.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에서도 실제로 어떤 단어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죠. 그러면 그거 자체가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내용을 잘 해석해서 푸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도 잘 봐두셔야 돼요. 아무튼 서원은 당시 붕당의 폐해 근거지 됐었고 뭐 진을 제사한다고 주변 사람들도 좀 백성도 귀찮게 해가지고 그런 좀 폐해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47개를 제외하고 모두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고 실제로 운영한 건 국자감, 교수나 훈도를 파견한 건 향교, 왕세자가 입학한 경우 존재한 거는 성균관, 생원 및 진사에게 입학 자격을 준 것도 성균관이기 때문에 서원은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9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2019년쯤에 등재되었다. 여러분들 이걸 포인트로 가져가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